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등교 계약 후, 다시 또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두 번째 시간에서 저번에 귀뚜라미라는 시를 먼저 그 시의 이론부터 이야기했었죠. 근데 저번에 제가 이론 얘기하다가 하나를 좀 빼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이 얘기 좀 하려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의 어떤 비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큰 맥락을 보면요. 어, 작가가요. 이거 잘 안 나온다. 아니, 좀 두껍게 쓰고 싶었는데. 에이, 그냥 해봅시다. 작가가, 안 되겠다. 다시. 네, 작가가 작품을 쓰죠. 이 작품을 누가 읽냐면은 독자가 읽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작품에서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 라는 관점으로 작품을 보는 이 비평이 있고요. 이렇게 보는 거. 그러면 독자가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관점으로 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죠. 그 시대적 배경을 갖다가 중심으로 하는 비평이 있고요. 그리고 작품 자체만 보는 비평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는 따로 공부하지 않지만 교과서의 단원이 뭐 작가와 작품 1단원 이런 식으로, 작품과 독자 2단원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작품과 뭐 시대적 상황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막상 해보면 다 공부하는데 이런 식으로 큰 맥락을 잡고 공부할 기회는 별로 없죠.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국어 공부를 할 때, 특히 문학 공부를 할 때는 이 개념을 잡아놓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언젠가 한번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제가 따로 한번 더 할게요. 자,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작가와 작품이에요. 그럼 언뜻 보면은 작가가 작품을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작품을 썼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작가가 쓰긴 썼는데요, 작가가 말하는 사람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시에서는 화자라고 합니다. 화자.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점에 대해 공부를 이제 곧 하겠죠. 자, 화자는 그러면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요, 청자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청자는 청자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청자가 독자인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복잡해지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 있잖아요. 진달래꽃. 진달래꽃에도 보면요, 작가가 김소월이잖아요. 이 김소월이라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독자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 슬픈 말을 하는 사람은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느낌 오죠? 그렇죠. 여자예요. 네, 이 화자는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소월, 이 작가는요? 네, 이 작가분은 남자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작가와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 거죠. 네, 화자가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가 얘기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청자가 있어요. 어떤 남자겠죠.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 그 남자겠죠. 이 남자에 대한,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이 얘기를 작품으로 작가가 썼고 독자에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 화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작품 속에서 대신 말하는 사람, 말할 화자죠.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공부하는 귀뚜라미라는 시가 이 화자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목을 보세요. 귀뚜라미죠? 제목이 귀뚜라미가 아니었으면 이거 못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 노래 아니다. 내 울음 아직 노래 아니다. 울고 있죠? 뭔지 몰라도.
근데 이 울음이 노래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사람하고 좀 다른 느낌이죠. 왜냐면 제목이 귀뚜라미니까요.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건 누굴까요? 사람일까요? 작가일까요? 아니죠. 누구? 그렇죠. 귀뚜라미죠. 그렇죠. 마지막까지 갈까요?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 하늘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라는 걸로 멋지게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이 시 부분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젠가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 수능 같은 뭐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하는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인데, 교과서에서 귀뚜라미라는 요 작품 하나 막 달달달달달달 공부해가지고 나는 귀뚜라미 안 했으니까 시험 준비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요, 중학교 때까지예요.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이 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수능 문제에 나오는 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야 공부가 아주 편해져요. 자, 제가 자꾸 이렇게 수능 얘기를 하죠. 여러분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자꾸 이렇게 내가 어려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수능으로 가는 길을 이미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같은 생각으로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나이덕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귀뚜라미 시를 딱 보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가을이 아니라 여름 정도? 그렇겠죠? 여름 정도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데, 보통 귀뚜라미 소리는요, 막 풀숲에서 나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가을날. 그런데 이 귀뚜라미 소리는 여름엔 안 나봐요. 그래서 의아했겠죠. 귀뚜라미가 벌써 오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분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나이덕 시인의 이야기를요. 귀뚜라미를 자신처럼 생각해 본 게 아닐까요? 귀뚜라미 지금 때가 아닌데 울고 있잖아요. 아직은 귀뚜라미의 계절은 보통 가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름에 아직 가을이 아닌 나의 때가 아닐 때 귀뚜라미는 열심히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젠간 내가 하는 노래가, 내 울음이 노래가 되겠지? 가을이 되면? 그때까지 난 열심히 노래를 해야겠지? 이런 의미로 이 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찬찬히 보면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 노래가 아니다.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네요. 왜냐면 내 울음이 뭐 때문에 아니래요. 그렇죠. 매미 소리에 묻혀 있어요. 여름이거든요. 여름에 귀뚜라미가 귀뚜루루 귀뚜루 울고 있는데 매미 얼마나 시끄러워요. 매매매매 하고 있으니까 내 울음은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 말만 봤을 때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작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예. 느낌이 오죠? 제가 설명할게요. 이분은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매미 소리에 묻혀서 내 노래가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았어요? 아직은 어리잖아요. 너무 어려서 어른들 소리에 묻혀서 우리의 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 노래하고 싶지 않아요? 이 노래라는 게 꼭 말 그대로 노래겠어요? 꿈을 펼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 벌고 싶겠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싶겠죠. 어떤 사람은 소설을 쓰고 싶겠죠.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매미소리에 묻혀서 내 울음은 아직 노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이덕 작가가 느낀 감정이 이 귀뚜라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딱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이 시라는 것,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서의 그런 감정이입은요, 어떤 대상을, 귀뚜라미와 같은 대상을 얼마나 유심히 관찰하고 감정이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나이덕이라는 시인은요, 유명한 시인인데요. 이분은 작가신데 작가가 귀뚜라미라는 화자를 빌려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독자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결국은 귀뚜라미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관계, 이 화자의 입장,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를 전체를 끝내지 않았는데, 이 시를 다 끝내버리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감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내용 감상을 하고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시의 이론과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과제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과제를 예쁘게 해주고 또 우리 퀴즈 수업으로 만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